어려운 자리에 바쁘신데 이재명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지휘자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님한테 뭐 질의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장님 포부도 크시고 해서 노동 현안 몇 가지만 반복에 오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파업 관련 건인데요. 현대차 파업, 뭐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현대차 파업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상당수 의원님들이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 텐데요. 오늘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미 기본적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또 임금 인상 관련 쟁점으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노동시장의 왜곡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쓴소리를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뭐 우리 인기도 좋은 이재명 시장님께서 현대차 파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이나 차별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해소의 방식이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 또 비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지 그나마 생산성 증가율에 합당한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걸 억압함으로써 하향 평준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97년 IMF 이후에 경제 성장의 목들이 노동 쪽은 거의 정체되고 대부분 다 기업 쪽으로 다 환류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득이 집중이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경제 성장이 멈추는 또는 뭐 매우 약해지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압박의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또는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직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배분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좋다. 같으셔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근데 제가 대기업 뭐 전반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대기업 중에서도 금수저 노조입니다. 연봉 평균 1억이 되고 네. 좀 전에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그 알리바마에 있는 똑같은 기종의 차를 미국 노동자들은 지금 현대차 노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 현대차 노조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 노조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충분히 지금 뭐 일한 대로 대접받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도 파업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아니, 잠깐만요.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부른 것은 청년수당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불렀습니다. 같이 네네. 하겠습니다. 예. 철도 노동자 규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 구속된 분에 대해서는 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한 연봉 6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구속 요청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배된 사람은 피신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데 제가 그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범인 도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수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쓴소리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죠. 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이 이제 연대인데 연대와 단결이 유일한 힘인데 그 연대와 단결이 깨질 때 동료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예를 들면 도피자금 지원이라고 해석할 것인지 도피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고 봐야 될지는 그건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과연 저 조항만 가지고
제가 다시 도피를 하는 거냐라고 도피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도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근데 노조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피신 비용을 지급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몫이지 그냥 피신 비용이라고 하니까 도피 비용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마 저 규약이 우리 노동자들끼리 범죄 행위를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야 판사나 검사가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에도 똑같이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수배해지시까지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명백히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은 철도노조도 그렇고 금속노조도 그렇고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기도 보이시죠? 이번에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그게 해석의 문제인데. 와서 쓴소리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도피에 명백한 걸 가지고 저렇게 또 계속 옹호를 하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피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라면 범죄 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저게 아마도 정액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의 형식이지 구체적 특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비용 보전과 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 청년수당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배당입니다. 청년 배당 봤는데 어쨌든 청년한테 가장 필요한 건 취업이잖아요. 그잖아요. 취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배당이 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 수당과 배당을 숫자, 배자만 다르고 다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첫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니, 말하고 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남시는 특정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배당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의 부분적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복지 향상,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 그러니까 알바 이런 거 안 하고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게, 세 번째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의 목적이 취업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질문 자체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취업이고, 그리고 어떤 예산을 쓸 때, 그리고 청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쓸 때 가장 절박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취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책이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어쨌든 제가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 정책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질문이시니까요. 첫째로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아닙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화해서 특정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는 거죠. 취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1년에 2조 원씩 투자해서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책 결정 권한도 없고 입법 권한도 사실 없고 산업, 경제, 노동 구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정책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하면 잘못된 거죠.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옳지 않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이기도 하지만 알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위해 주는 곳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도록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복지 지출을 한다면 현금으로 줘서 딴 데 가서 막 써 없애거나
또는 뭐 저축학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이중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게 저희 성남시의 청년 배당입니다. 이거를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청년 수당과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바쁘신데 이재명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지휘자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님한테 뭐 질의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장님 포부도 크시고 해서 노동 현안 몇 가지만 반복에 오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파업 관련 건인데요. 현대차 파업 뭐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현대차 파업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상당수 의원님들이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 텐데요. 오늘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미 기본적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또 임금 인상 관련 쟁점으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노동시장의 왜곡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쓴소리를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뭐 우리 인기도 좋은 이재명 시장님께서 현대차 파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이나 차별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해소의 방식이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 또 비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지 그나마 때문에 불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철도 노동자 규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 구속된 분에 대해서는 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한 연봉 6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배된 사람은 피신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데 제가 그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범인 도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수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쓴소리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죠. 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이 이제 연대인데 연대와 단결이 유일한 힘인데 그 연대와 단결이 깨질 때 동료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예를 들면 도피자금 지원이라고 해석할 것인지 도피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고 봐야 될지는 그건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과연 저 조항만 가지고 제가 다시 도피를 하는 거냐라고 도피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도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데 노조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피신 비용을 지급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아니 말하고 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남시는 특정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배당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의 부분적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복지 향상,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 그러니까 알바 이런 거 안 하고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게, 세 번째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의 목적이 취업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질문 자체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취업이고, 그리고 어떤 예산을 쓸 때, 그리고 청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쓸 때
가장 절박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취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책이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어쨌든 제가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 정책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하십시오. 네, 질문이시니까요. 첫째로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아닙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화시키지 그냥 피신 비용이라고 하니까 도피 비용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마 저 규약이 우리 노동자들끼리 범죄 행위를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야 판사나 검사가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에도 똑같이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수배 해지시까지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명백히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은 철도노조도 그렇고 금속노조도 그렇고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기도 보이시죠? 이번에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그게 해석의 문제인데. 와서 쓴소리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도피에 명백한 걸 가지고 저렇게 또 계속 옹호를 하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피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라면 범죄 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저게 아마도 정액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의 형식이지 구체적 특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비용 보전과 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청년수당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배당입니다. 청년 배당 봤는데, 어쨌든 청년한테 가장 필요한 건 취업이잖아요. 그잖아요? 취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배당이 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 수당과 배당을 숫자, 배자만 다루고 다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첫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것. 생산성 증가율에 합당한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걸 억압함으로써 하향 평준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97년 IMF 이후에 경제 성장의 목들이 노동 쪽은 거의 정체되고 대부분 다 기업 쪽으로 다 환류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득이 집중이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경제 성장이 멈추는 또는 매우 약해지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압박의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또는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직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배분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좋다. 같으셔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근데 제가 대기업 전반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대기업 중에서도 금수저 노조입니다. 연봉 평균 1억이 되고 네. 좀 전에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알리바마에 있는 똑같은 기종의 차를 미국 노동자들은 지금 현대차 노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 현대차 노조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 노조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충분히 지금 일한 대로 대접받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도 파업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잠깐만요.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부른 것은 청년 수당 문제